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12월 5일입니다. 예, 오늘의 가치 투자에서는, 아, 점점 주식하기 싫어집니다. 일단, 마음이 우울하고요. 시장 중요한 또 지지권, 약간 이탈하려고 하다 보니까 왠지, 또 마음이 뒤숭숭해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예, 이어갈 건 이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2탄, 이런 거 2탄 하기 싫은데, 예. 시장에서 하락하는 섹터, 예, 왜 또 돌아가면서 이렇게 빠지고 난리입니까? 제발 좀, 이런 분위기 쪽에서 하락하는 섹터, 오늘도 집중 분석하는 시간, 예, 조그맣게 쓸게요. 하락 섹터 두 번째 시간, 이렇게 분석해보고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개인들이 최근에 갑자기 급락하게 되면 많이 사게 되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또 시장을 좀 돌려주세요, 제발. 예, 좀 아픈 마음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일단 오늘도 이틀째 하락하는 은행주, 금융주입니다. 아니 그렇게 좋다면서요. 예, 그렇게 또 연말까지 배당받고 그냥 가보면 되겠다라고 하면서 강하던 모습들이 딱 그때 10만원대 찍어주고 그냥 급락해버리네요. 한 15% 거의 빠져버리는 꼴이죠. 한 2, 3일 만에. 이건 또 뭡니까? 이틀 만에 그랬네요. 네, 아주 예, 다이나믹한 한국증시입니다. 금융주가 왜 빠지느냐? 뭐 일단은 첫 번째 그거밖에 없겠죠. 가장 금융주 중에서 은행주. 근데 원래 그런 모습이 있어요. 저도 이때 한번 이탈하고 나서는 한번 사볼까라고 생각했는데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팔고 있고요. 매도 강도가 상당히 세더라고요. 거기다가 기관까지. 원래 이 은행 섹터 그나마 올해 밸류 업종은 잘 버텼던 섹터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기관이 딱딱 잡아가기 시작하면서 잘 버텼던 섹터인데 그게 매도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일단은 중요한 자리까지 한번 보자라고 하면서 매수 들어갈 뻔하다가 안 들어갔거든요. 이 폭탄 피해가는 것도 지금 K증시 하나의 전략이네요. 어렵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일단 밸류업 관련된 쪽에서 아무래도 이번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적은이 없는, 예, 약간 결정을 하다 보니까 약간 시장에서 반응들이, 그러면 지난번에, 어떤 중점적으로 이번 정부에서 가져갔던 섹터들은 약간 좀 허물어지는 게 아니냐. 그런 쪽에서 밸류업 관련된 쪽들 일단 던지고 보는 게 첫 번째 같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들 입장 쪽에서 보게 되면은 일단 비중이 뭐 지금 다 종목들을 줄여가는 편이죠. 첫 번째 삼성전자부터 뭐 현대차, 뭐 수출주 쪽 쭉 줄여가다가 그나마 내수주 쪽이라고 하는 나머지 쪽도 그나마 밸류업이란 프로그램 그리고 또 배당 메리트 쪽에 좀 버텨보자라고 했더니 한국은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금리 인하가 조금 빨라지겠다라고 하는 우려감들이 좀 커지는 거죠. 금리 인하가 빨라지게 되면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예대 마진이 빠르게 축소가 됩니다. 그런 쪽에 대한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우려감들 이런 것들도 좀 반영이 되면서 마구 집어던지네요. 네, 그래서 혹시나 이번에 그냥 이거 사서 그냥 배당 받으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실진 모르겠지만 의외로 외국인들 매도폭이 큽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니면 기존에 금융주 또 은행 포함 증권, 보험, 뭐 생명보험, 손해보험 다 이런 것들 포함돼서 갖고 계셨던 분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지금 관점 쪽에서 단기적으로는 1차 지지권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일단 좀 멈칫하는 모습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거는 수급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일단 멈추느냐 흐름에 따라서 바뀔 텐데 그래도 가격 메리트는 2, 3, 이틀 만에 이렇게 빠르게 내려왔기 때문에 반등 시도가 들어올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일단 88,000원대, 9만원대 부근 정도까지는 들어올 텐데 내가 수익권이다. 그럼 배당 받지 뭐. 배당은 생각하지 마세요. 배당은 지금 오히려 배당 받고 한 3개월 뒤에 다시 원본 회복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배당은 지금 일단은 그냥 갖고 있다가 자연스럽게 주는 게 이제 배당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또 거기다 요즘에 분기 배당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끼친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배당을 목적으로 둔 것보다 가격이 한 요 정도, 아까 88,000원대, 9만원대 이상 빠르게 KB금융 기준입니다.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쪽 91,000원쯤? 예, 요 정도쯤 돼서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관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짧게 리스크 관리를 해야겠다.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싸졌던 금융주 다시 사자라고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난 정권에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 타격을 받는 섹터들이 많이 나오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 관련돼서는 일단은
좀 체크하고 좀 관리를 좀 해보자라는 입장 쪽에서 싸게 사신 거는 모르겠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 저점 매수 관점 쪽에서 들어간 거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다시 반등권으로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액션을 좀 취해주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메리트 정도만 노리고 아직까지는 좀 국내 돌아가면서 매도가 나오는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는 일단 저 밸류업까지 지금 흔들리고 있다. 요거는 이제 그럼 한국에 올해 국내 증시에서 오른 게 없어요. 지금요. 섹터들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 이게 현실인 것 같아서 참담합니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또 돌아가는 쪽에서 또 아프죠. 또 대표적인 한국가스공사, 네, 대왕고래 프로젝트 무너졌다. 라는 쪽에서 시장이 정책 관련된 테마 쪽이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거 밸류업도 그렇지만은 두 번째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한국가스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것도 지금 영향을 끌어내면서 최근 들어서 주가 압박이 상당히 컸고 세 번째는 그거겠죠. 그리고 원자력, 친원전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제동이 걸리는 모습들. 그러나 즉 지난 이번 정부 쪽에서 신경을 썼던 섹터들이 이번에 다 와르르 무너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과정들이죠. 그게 뭐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된 대표주자 한국가스공사도 일단 그냥 또 45,000원대 여기서 살짝 무너지더니 그냥 쭉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낙폭 보면 참 크네요. 근데 솔직히 어제 같은 날은 일반적인 시장 평범한 시장이면 저는 이럴 때 삽니다. 이런 자리까지 들어오게 되면요 매수하는 자리긴 한데 손이 안 나가요. 요즘에 급락한 종목들 왠지 손이 예전 같았으면 좀 평범한 시장이라도 좀 손이 나가거든요. 못 나가겠더라고요. 네, 그런 쪽에서 일단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실체가 있느냐 이건 아직 모르겠어요.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 근데 정부는 있다고 얘기를 하고 다른 쪽에서는 계속 검증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일단 시추선이 옵니다. 12월 12일 그러니까 9일 10일 요 정도쯤에서 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추선 와서 계약하고 오기 때문에 일단 파겠죠. 파는데 긍정적인 얘기까지 나오기에는 한 1월 한 달 정도 걸릴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나와서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그때는 또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관련돼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돈 예산을 확 깎았다. 아마 돈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냥 예산 예비비 돌려서라도 한번 쓸 수 있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한번 또 한번 실제로 보고 싶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진짜 그게 거짓이었는지 이제 그런 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가스 요금 관련된 쪽인데 일단 한때는 지금 정부가 서민들의 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좀 압박을 받는다라는 쪽에서 이거를 제대로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약간 가격을 이제 정상화시키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거는 일단 과거 대비해서 미수금 관련된 쪽도 문제는 물론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이게 문제긴 하겠지만은 정상화되기 시작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또 겨울이 성수기다 라고 봤었을 때 일정 부분 반등은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거 일단 겹겹이 저항이 있다 보니까 빠르게 돌파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안전하게 샀는데 여기까지 내려서 미치겠다 라고 하게 되면 안전하게 대응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 정도 라인들 그래서 갭이 나왔던 부분의 첫째 라인들 정도까지는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가 약 한 36,500원대 정도쯤 되네요. 그 정도까지 반등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일단 반등이 더 강하게 들어오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혹시나 들어오게 되면 약간 요 정도 라인 그렇게 되면은 36,500원에서 37,500원 이 정도쯤이 일단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쯤에서 일단은 조금 좀 물량 크게 되면은 비중 조절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저점에서 하셨던 분들은 그 정도쯤에서 일단은 좀 나오시는 전략적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급락하는 섹터 쪽에서 또 하나의 아픔을 주는 원자력 쪽. 이쪽도 좀 무서워요. 두산에너빌리티를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은 한번 또 그날 그대로 한 12% 빠졌고 지금도 추가적으로 밀립니다. 근데 제가 보는 원전은 일단 이제 이번 정부 쪽에서 친원전이 이제 혹시나 다음 정권으로 만약에 이양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의 야당 쪽은 또 신재생 에너지 쪽이죠. 신재생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또 앞으로 또 드라이브를 또 많이 걸을 수가 있겠는데 중요한 거는 친원전 쪽이 그러면은 우리는 이게 만약에 안 되고 그러면 다시 탈원전으로 가느냐 이거라기 하기에는 지금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글로벌 지금 트렌드는 친원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도저히 AI발 전력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전력 쪽을 좀 차지할 게 좀 적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좀 비중이 좀
대안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럼 그 중에서 떠오르는 게 LNG 화력 발전, 그리고 아니면 또 원자력, 이런 쪽이 지금 그나마 청정 에너지 쪽으로 분류를 해놓고 그래도 계속 또 지원을 할 생각이기 때문에, 특히 미국이 그렇죠. 네, 그런 쪽이기 때문에 친원전의 큰 트렌드는 좀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빠지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봤을 때, 일단 낙폭 과대한 거는 돌릴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일단 포인트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지지권들이 일단 흐름을 봤었을 때 여기네요. 예, 가장 중요한 지지권 18,500원. 예, 여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18,500원들. 혹시 이게 정확하게 볼까요? 저 18,400원 되나요? 예, 460원 뭐, 예, 한 18,000 그냥 400원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 이 정도쯤에서 힘없이 무너지고 거래 딱 하면서 그냥 내려 꽂는다. 그러면 요거는 또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갔다가 이제 좀 스무스하게 어느 정도 좀 마칠 모습들이 나오고 잘 지지하고 다시 턴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온다 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반등의 모여를 둬야 되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요 정도 라인들 한 2만원대 부근 정도까지는 일단 중기 저항대 그러니까 이때는 지지권이었죠. 지지권이 힘없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한번 트라이를 한다. 그러면은 약간 이제 일단 들어온 선 중에 하나가 19,500원 한 2만원대 부분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19,500원에서 한 2만원대 부분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때는 일단 급하게 아니면 정신없이 들어갔다가 전혀 손을 못 썼다 라고 하게 되면 이런 때쯤 됐을 때는 일단 비중 관리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쭉 밀렸다가 기술적 반등 제대로 여의치 않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저점을 찍든가 또 약간 더 한번 더 흔들리든가 이런 관점 쪽에서 움직이고 다시 턴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는 한번 매도할 기회 아니면 정리할 기회를 한번 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때 외국인들은 많이 샀어요. 그리고 또 하나 두산에너빌리티의 강점이 저희가 원자력 쪽만 알고 있는데 원자력뿐만 아니라 가장 강력한 쪽은 LNG 복합활용 발전 같은 발전 쪽에서 갖고 있는 이제 주기기 쪽에서는 강자입니다. 그리고 또 글로벌에서 알아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아마 성과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은 이제 무시를 못할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과거에 내가 말이야 두산그룹은 내가 손도 안 대. 두산그룹이 과연 어떤 회사인지 알아? 계속 증자하고 두산건설 살리려고 이 모양 했던 회사. 예,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단기적으로 급락이 변화가 나오는 정도까지는 한번 노려봐도 되지 않나 안쪽으로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한번 시세를 이용하자라고 말씀드리고요. 여기까지 해서 시장 얘기들 이제 이런 거 좀 됐고요. 시장이 좀 안정받아서 오늘 강한 섹터는 이겁니다. 오늘 이런 쪽들 주도주가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다시 한번 가자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좀 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가치 투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락한 섹터 계속 얘기하고 기술적 반등 노리고 어떻게 빠져나와야 되고 이런 얘기들이다 보니까 힘이 없네요. 우울합니다. 네, 그래도 계속 지쳐가는 시장에서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뭐 대안을 많이 말씀드렸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815를 통해서도 그렇고 저희 에어클래스를 통해서도 그렇고 대안은 많이 말씀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신경 쓰셨던 분들은 그나마 이번에 많이 낫다라는 부분들도 얘기를 하시던데 그렇습니다. 그래도 국장도 화이팅하길 기원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